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16년차 사회복사 및 자율 지원 전담원 죄송합니다. 자, 한번 테이크 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보호종료 7년차 최은진이라고 하고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16년차 사회복사로 일하고 있는 박정계입니다. 보호 아동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 외 보호를 받는 친구들이 시설에서 거주를 하다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퇴소하게 되는데요. 이를 보호 종료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설에서 퇴소한 친구들을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 맞나요? 예. 좀 설명하자면 단어 자체 뜻처럼 일정 기간 시설에서 살고 있다가 퇴소 후에 보호 종료 아동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아동들을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게 참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청년이기도 하고 성인으로서 자립을 하고 있는데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라는 단어를 함축해서 쓰기 때문에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현재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음만 아직 아동입니다. 예. 혹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 22살 김우주라고. 네, 좀 더 자세하게 좀. 잘생겼어요. 지금 2년제 네. 대학교 졸업반이고요. 저 보호종료 아동 3년차 김우주라고 합니다. 많이 피곤하죠. 그렇죠. 퇴사하고 나서 이렇게 자립생활 한다는 게. 그냥 피곤한 것 같아요. 이게 밤에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느낌. 시설에서 단체로 생활하고 있다가 이제 혼자 살게 되는 거잖아요. 네. 어때 처음에 이제 아침을 맞이하는 저런 느낌이나 감정들이 보호종료 아동들한테는 참 많이 외롭고 힘들 것 같아요. 저는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건지 궁금해요. 이 친구가 굉장히 똑부러진 친구 같은데. 손놀림이 너무 전문적인데. 시설에 있었을 때 자립기술 훈련을 잘 받았나 봐요. 저는 못 받았나 봐요. 솔직히 알바비만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자립하는데 굉장히 괜찮은 정책이더라고요. 솔직히 돈 관리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계부도 항상 꼼꼼히 쓰고 아낄 땐 가감히 아끼려고 해요. 너무 똑부러지잖아요. 어. 가계부도 쓴다는 게. 성공적인 자립. 이 정도면 뭐 걱정 안 해도 되겠는데. 요리 잘하신다면서요. 취업에 대한 지원 제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잘 숙지해서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거 취성표 했었는데 저는 이거 되게 도움 많이 됐어요. 취업하고 나서 나오는 그 지원금이 좀 짭짤했다고 표현해야 되나? 전문 용어죠? 우주 씨 되게 하루 알차게 보내시는 것 같아요. 좀 오늘 일정이 좀 빠듯했네요. 근데 늘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저도 늘어질 때 많아요. 폰으로 웹툰도 보고 게임도 하고 막 그래요. 네, 확실히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혼자 지내게 되면 적응하기 쉽지 않겠네요. 그럼 이제 혼자 지내시면서 언제가 가장 외로워요? 솔직히 말하면 명절에 조금 외로워요. 심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친구들도 보고 영화도 보고 막 그러는데
왁자지껄한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롭죠. 그러면 이제 혼자 살아서 좋은 점은 뭘까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자취의 장점은 엄마가 없다, 단점은 엄마가 없다. 뭐 그런 거죠. 자유로운 거.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목표나 또 어떻게 지내실 건지 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직 잘은 모르겠는데 잘 살기죠. 제가 도움 받았던 거 배우면서 살고 잘 살아야죠. 그러니까 모든 분들 다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지 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우주라는 보종료 아동을 통해서 보종료 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자립생활부터 해서 고민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준 것 같은데요. 영상 뒤쪽에 보면은 아동에 대한 뭐 취업에 대한 고민도 하고 혼자 살아가는 뭐 어려움들도 설명했을 때 좀 가족사 얘기 나올 때도 좀 슬펐고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영상들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보호종료 아동의 삶을 되게 잘 담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다만 조금 마음 아팠던 부분은 자취의 장점이 엄마가 없다? 자취의 단점이 엄마가 없다. 자유로운 게 우리한테 되게 좋은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일반 가정에 있는 친구들은 그렇다고 진짜 엄마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전 그 부분이 되게 마음 아프게 들렸고 그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우주가 정말 잘 사는 것처럼 나왔지만 사실 그 과정까지 오르기까지 정말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심리적인 어려움은 많이 안 드러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주가 더 괜찮은 척하는 느낌이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영상 좋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기존의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소개라든지 영상들을 봤을 때는 되게 이야기적인 부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장면 하나마다 뭐 햇반이라든지 아니면 일어나는 장면 이런 것들이 진짜 실생활에서 아동들이 겪는 어떤 그런 얘기거리들이거든요. 그걸 잘 영상에 잘 담아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4년도에 퇴소를 했기 때문에 그 자립수당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듣기로는 월 30만 원씩 받는 수당이라고만 알고 있거든요.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자립수당은 우주가 지금 받고 있는 것처럼 보호 종료 후에 경제적인 부담감을 줄이고자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매월 22일 날 기준으로 현금 30만 원이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립을 하고 있는 보호 종료 아동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고 있죠. 은진이가 경험이 있죠? 네 맞아요. 제가 지금 그 LH 소녀소녀 가정 전세임대로 살고 있고 아마 우주가 사는 집이 저랑 비슷한 유형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재계약 횟수를 1회 남겨놓고 있긴 한데 LH 소녀소녀 가정 등 전세임대가 최대 3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요. 2년에 한 번씩 해서. 그래서 거의 6년에서 8년 정도 살 수 있고 전세금은 이제 서울 기준으로는 수도권 기준으로는 9천만 원 정도가 지원이 돼서 이 친구들은 자기 부담금이 없이 이제 집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조금 보증금 이런 것도 너무 좋은데 LH 매물이 조금 없어서 친구들이 찾을 때 좀 어렵긴 한 것 같더라고요. 네. 보호 종료 아동들의 가장 첫 번째 고민이 퇴소 후에는 집 해결이고요. 또 얘기했지만 집에 대한 문제를 LH 전세주택 지원이라든지 요즘에는 뭐 청년 임대주택, 영구 임대주택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까운 우리 선생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한다든지 주변에 이렇게 경험 있는 태소 선배들을 이용해서 집에 대한 고민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의 구조적인 형태부터 자기 보호 종료 후에 자립생활과 맞는 어떤 그런 동선, 위치, 그다음에 주변의 인프라까지 다 꼼꼼히 챙겨보고 확인해야 이제 집을 얻는 게 중요한데 뭐가 제일 중요했어요? 네, 전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LH 전세임대가 과정이
사실은 문서적으로만 보면 되게 복잡해 보여요. 말들이 되게 어렵고 막 뭐 임대차 계약 뭐 이런 거 되게 어렵죠.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신청해놓고 포기한 다음에 그냥 월세, 그냥 고시원 이런 식으로 가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그러면 안 돼요. 월세 이런 거 한 달에 3, 40이면 다 땅이 버리는 돈이잖아요. 돈이 아까워요. 네. 그래서 모르겠으면 무작정 자립지원전 학년 찾아가서 붙들고 들어와. 무작정 붙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LH 전세 임대를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네. 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취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사실 올해가 이제 코로나19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월에 서류가 합격이 됐는데 면접을 5월에 받고 6월에 입사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면접을 아예 볼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이때 되게 자존감도 사실 많이 낮아졌고 굉장히 불안했어요. 내가 정말 취업할 수 있을까? 내가 다른 뭐 하향 지원이라도 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는 선생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감정 컨트롤. 내가 정말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지 말고 조금 더 확신 있게 자신이 이런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 시절의 취업 준비를 듣고 싶은데. 힘들었죠. 네. 결국에는 취업 후에 그 사회생활에 대한 고민들이 가장 마지막으로 해야 될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곳에 좋은 곳에 취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오히려 취업이라는 게 바로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긴 시간 동안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양쪽에 양가감정을 잘 조절해서 취업을 해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 됐다고 너무 실패하지도 말고 낙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시설에 있을 동안에도 퇴소 후에 혼자 생활해야 되는 것들을 좀 더 이렇게 그런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자립체험관 이용도 하고 있거든요. 자립체험관 이용하고 나서 첫 번째 아동들이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단체 생활에 익숙해 있다가 나 중심의 혼자 생활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다고 해요. 저는 조금 많이 좀 공감이 되긴 했어요. 왜냐하면 퇴소 전에는 사실 그렇게 기억이 많이 남지 않거든요. 어린 시절이 많이 기억이 원래 남지 않으니까. 근데 퇴소한 후에 이제 설이랑 추석에 제가 어떤 일정도 잡혀있지 않을 때, 어떤 프로그램도 없을 때 되게 많이 좀 이상했어요. 내가 진짜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네? 그때 뭔가 사회적 관계망이 많이 없어졌구나 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동생들이랑 모여서 만두비키 프로그램을 알아서 진행하고 했었는데 사실 그걸로 공허함이 엄청 채워지진 않았어요. 왜냐면 TV에서만 봐도 드라마만 봐도 대가족들이 명절에 모여가지고 막 다 같이 떡이나 뭔가 떡국을 먹는다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전혀 없었으니까 좀 그랬던 것 같고 이건 좀 사족인데 이사를 하고 나서 그때가 제일 기억나요. 이사를 했는데 방바닥이 정말 차가웠거든요. 근데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변에 어른들한테 물어볼 어른이 없어. 이 시간에 내가 이렇게 너무 힘든데 말할 사람이 없어. 이게 되게 크더라고요. 네. 좀 그런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또 아플 때 많이 힘들다고 하던데. 아플 때 네. 그것도 맞아요. 근데 뭐 그거는 아플 때는 아픈 걸로도 너무 정신이 없어서. 선생님도 자취 해보셨어요? 아니요. 곱게 잘했어요. 내 티가 나네. 잘 모르겠네. 다들 공유하고 이해하겠지만 열심히 잘 살아서 자립도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고 당당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당당하게 살고 있는 친구들 보면 오히려 제가 배우는 것도 많고 존경스럽기도 하죠. 그런 친구들 봤을 때. 근데 이건 좀 되게 많이 고민해봐야 되는데 왜냐면 저도 자립이 우주가 아까 말했지만 제 자립도 아직 과정 중에 있는 거거든요. 아직 성공했다고도 하기도 그렇고 뭐 다 이뤘다고 말하기가 사실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한테 조금 해주고 싶은 말은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차가운 말로 들릴 수 있지만 제가 그냥 살아보니까 사람마다 다 짊어지고 있는 고통들이 있더라고요. 삶의 십자가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 무게가 내가 보기에는 가벼워 보일지 몰라도 저 사람이 느끼기엔 정말 천근 만근에 대한 그런 무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기 잃지 말고 남하고 비교해서 괜히 상처받지 말고 떳떳하게 멋있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대잖아요. 청년이라서 뭐든 다 할 수 있는 시기니까요. 지금도 전국에 보호종료 아동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우주야, 생각보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외로울 수 있을 것 같아. 뭐 든든한 가족도 구성되지 못하고 지지체계도 많이 적고 그런 건데, 지금 문진이가 얘기한 것처럼 절대 혼자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주변에 함께 도움을 청하거나 아니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당당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응원해요. 우지야, 밥 생각나면 놀러와. 밥 사줄게.